딩동.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다. 어느 늦은 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퇴근해. 따뜻한 국 하나 끓여놓고 조용히 앉았던 그때 갑작스레 단체방 초대 알림이 떴다. 시댁 단톡방. 고개를 갸웃하며 눌러봤다. 시어머니, 시아버지, 시누이, 시동생, 그리고 마지막에 나까지. 나는 단 한 번도 이 방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한 적 없었다.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 싶었지만 그 순간 나가기를 누르는 건 너무 무례해 보일까봐 말없이 앉아 올라오는 대화를 바라봤다. 며느리도 들어왔네요. 앞으로 여기서 소통 잘해봐요. 문장이 문제는 아니었다. 그 안에 담긴 당연함이 너무도 불편했다. 단톡방, 그건 모여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일상에 밀고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니까. 그 뒤로 매일 쏟아졌다. 명절 음식 사진, 손주 자랑, 각종 기사 공유, 가끔은 아버님이 보내시는 이모티콘이 밤늦게 뿅뿅 올라왔다. 나는 웃어야 할까? 답장을 해야 할까? 하트라도 눌러야 할까? 하지만 진짜 내 마음은 아무 반응도 하고 싶지 않았다. 그 단톡방 안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예의와 반응을 검열당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. 며느리는 왜 대답이 없니? 보긴 했지?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너무 무성의하다니까. 그 말들을 그냥 넘기려 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 가슴에 박혔다. 내가 무례한 걸까? 아니면 내 공간과 시간을 지키고 싶은 게 이기적인 걸까? 나는 그때부터 그 단톡방을 읽지 않게 되었다. 사실은 읽지 않은 게 아니라 못 읽었다가 맞다. 문자 하나에 붙은 말투, 이모티콘의 유무, 답장 타이밍 하나까지 평가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점점 내 말하기의 자유를 잃어갔다.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보낸 톡이 하나 왔다. 며느리, 단톡방에 우리 아버님 생신글 올라왔는데 답도 없고 본 건 맞지? 나는 그때 문득 이 공간이 가족의 대화방이 아니라 예절의 감시방처럼 느껴졌다. 내가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었고 나답게 말할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면 나는 왜 그 안에 남아 있어야 할까?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나가기를 눌렀다. 정말 조심스럽게. 카카오톡은 묻지도 않았다. 정말 나가시겠습니까? 따윈 없었다. 한 번의 터치.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 방에서 사라졌다.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무례함으로 간주된다는 거였다.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. 차가운 목소리였다. 내가 그 방에서 나간 거 어머님이 뭐가 잘못됐단 거냐? 그 방이 그렇게 싫었니? 우린 가족이니까 다 같이 소통하자고 만든 건데.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모든 말이 넌 틀렸다는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이다. 나는 그 방이 부담스러웠다고 답장 하나하나가 무거웠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었다. 그 순간 가족이라는 말에 모든 게 묶이는구나 싶었다. 나는 그냥 단톡방에서 나왔을 뿐인데 마치 가족 전체를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받았다.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. 나는 그 단톡방이 아닌 그 안의 관계 방식이 버거웠던 것이라고. 그건 소통이 아니라 통제였다. 그건 관심이 아니라 압박이었다. 그게 아무도 몰라주는 걸까?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 걸까? 그날 이후 나는 단톡방을 떠난 게 아니라 그 관계에 숨을 틔운 거라고 믿기로 했다. 그리고 언젠가 내 방식대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온다면 그땐 나의 언어로 말해보려 한다. 무조건 예의 바른 며느리로 보이기 위해. 억지 웃음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조심스럽게 그들과 마주하고 싶다. 읽씹. 읽고 씹었다는 말. 읽었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비난.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.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. 시댁 단톡방에 들어간 뒤로 제 휴대폰은 하루에도 몇 번씩 눈치를 보게 되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. 어머님이 이모티콘 보내셨네. 이건 하트를 눌러야 하나 아니면 따로 한마디라도 해야 하나? 아무도 답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대화 전체에 깔려 있었어요. 예를 들어 시아버지께서 점심엔 굴국밥 먹었어요. 라고 보내시면 시누이는 우와 맛있어 보이네요 히읗 히읗.
시아주버님은 굴국밥 최고죠. 그 사이 저는 뭘 해야 하죠? 맛있게 드세요라도 보내야 하나? 굴은 못 먹는 데는 무례한가? 하나의 말에 수십 가지의 답과 말투가 계산되는 그 방에서 제 존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. 톡 하나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반응해야 하고 정해진 말투와 이모티콘으로 기분을 보여줘야 하는 공간. 진짜 웃기지도 않은데. 키읔키읔키읔. 진심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. 이모티콘을 곁들여야만 성에 있어 보인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곳. 저는 그게 너무 숨막혔어요.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단톡방 안에서 며느리답다는 기준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어요. 그 기준은 바로바로 반응하기, 상냥한 말투, 웃는 이모티콘 잊지 않기, 자주 올라오는 시어머니 톡에 공감 표시 남기기, 심지어 한 번은 제가 톡을 하루 동안 안 읽었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했어요. 형님 톡 보셨어요? 어머님이 은근히 신경 쓰시더라고요. 그 순간 저는 휴대폰을 보며 숨이 턱 막혔어요. 이건 대화가 아니라 평가잖아. 제가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톡 확인이 늦었다고 말했더니 돌아온 건 이런 답이었어요. 요즘 애들은 바쁘다 해도 한마디 톡하는 게 그렇게 어렵니? 그 말을 들은 순간 속에서 뭔가 무너졌어요. 나는 지금 바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공간이 나한테 너무 무겁다고 조금만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. 근데 돌아오는 건 예의 없다는 평, 무성의하다는 단정, 며느리답지 않다는 질책. 그날 밤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. 하지만 머릿속엔 그 톡방이 계속 떠올랐어요. 이 말을 안 했으면 그때 이모티콘이라도 눌렀어야 했나? 그냥 자주 안 보이는 게 나았을까? 결국 나 자신을 검열하고 내 반응을 계산하고 나라는 사람을 꾸며내야만 며느리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. 그게 단톡방이었어요. 며느리답게라는 말은 처음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인 줄 알았어요.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. 그건 기대한 대로 반응하라는 지침이었어요. 그건 자기 생각 없이 웃고 고개 숙이라는 요청이었어요.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가족이라는 공간 안에 있고 싶지 않아요. 나는 웃고 싶을 때 웃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그게 진심이었을 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. 적당히 웃고 적당히 이모티콘 쓰면 돼요. 그 말이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그건 예의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방식의 사람일 뿐이에요.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관계. 그걸 인정해주는 가족. 그런 공간 안에서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. 아니, 그냥 나 자신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싶어요. 손가락 하나로 끝나는 일이지만 그 순간 그렇게 숨을 길게 들이마셔 본 적은 없었어요. 나가기. 정말 단순한 말이죠. 하지만 그날 그 버튼을 누르기까지 제 안에 수십 번의 싸움이 있었습니다.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. 시어머니께서 또 톡을 보내셨습니다. 오늘 저녁엔 고등어 조림했어요. 며느리도 생선 좋아하지? 저는 고등어 못 먹습니다. 비린내도 싫고 가시 발라먹는 것도 질색이에요. 하지만 그런 말은 이 단톡방 안에선 감히 꺼내기 어려웠어요. 그래서 그냥 읽지 않았습니다. 그러자 10분 뒤 시누이 톡. 형님 요즘 바쁘세요? 톡 반응이 없으셔서 히읗히읗. 또 30분쯤 지나 시아버님 이모티콘. 눈이랑 말풍선 보고 말하라는 의미겠죠.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? 이 정도 반응 안 하면 진짜 무례한 건가? 그런데요, 그날 저는 정말 말이 하기 싫었어요. 그저 조용히 제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휴대폰은 내 삶에서 한 걸음쯤 떨어져 있어 주길 바랐어요. 그런데 그건 이 가족 안에선 무반응이라는 죄가 되더라고요. 나는 이 단톡방이 너무 불편했어요.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려 했지만 말 한마디 반응 하나마다 평가받고 감시받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날 밤 정말 오랜 시간 폰을 들고 있다가 결국
그 버튼을 눌렀어요. 나가기. 카카오톡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. 정말 나가시겠습니까? 그런 질문 있었으면 좋았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묻지 않아서 더 가볍게 보였을지도 몰라요. 그렇게 저는 조용히, 아주 조용히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폭풍이 몰아쳤습니다. 오전 9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. 한 번의 부재중, 두 번의 부재중, 세 번째 진동으로 울릴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받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. 너 왜 나갔니? 우리 가족 톡방이 불편했니? 그렇게까지 예민할 일은 아니잖니? 그 말을 들으며 입을 때려 했지만 도무지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분께 제가 느낀 불편함을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주 작게 말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예민했나 봐요.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어요. 죄송해요는 제 감정을 눌러 담은 하나의 방패였죠.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. 왜 내 감정이, 내 생각이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만 끝나야 하지? 나는 불편하다고 말할 권리가 있었고 조용히 나올 자유도 있었는데 왜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 되어야 하지? 나는 단톡방을 떠난 게 아니에요. 나는 그 관계에서 숨을 틔우고 싶었던 거예요. 나는 누구보다 가족이 되고 싶었고 누구보다 잘 지내고 싶었어요. 하지만 잘 지낸다는 게 맞춰만 간다는 뜻이라면 나는 그 안에서 점점 없어지고 있었어요.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톡을 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. 아마도 서운하셨겠죠. 실망도 하셨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그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던 그 밤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게 제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었으니까요. 저는 진심이 담긴 대화는 언제든 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카톡이 아니어도 단체방이 아니어도 사람과 사람은 진심으로 만날 수 있어요. 나는 지금 그 방에서 나온 며느리지만 관계를 버린 사람이 아닙니다. 나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나선 사람일 뿐이에요. 가족이니까 당연히.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려왔는지 결혼 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. 가족이니까 인사해야지. 가족이니까 빠지면 안 되지. 가족이니까 읽고 반응해야지. 그 안엔 가족이란 말이지만 실은 당연함이라는 이름의 통째가 있었어요. 시댁 단톡방.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진 저는 그게 단순한 소통의 공간인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그곳은 누가 언제 어떤 말투로 어떤 속도로 반응했는지를 조용히 점수 매기는 자리였어요. 가족이니까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돼. 라는 말 뒤에는 가족이라면 이런 말투 써야 하지 않아?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. 라는 기대와 감시의 시선이 늘 따라다녔습니다. 제가 나간 이후 시어머니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. 내가 이걸로 너무 예민한 걸까? 내가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까?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은 이렇게 되묻고 있었습니다. 왜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가 불편하다고 말할 권리를 빼앗겨야 하죠? 소통이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존중받을 수 있는 거리. 그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?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대. 오히려 그 속에서 조용함은 더 큰 용기일지도 몰라요. 톡방에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서운하다, 예의 없다, 가족을 무시했다는 말을 듣는 시대.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. 가족이라면 서로 숨 쉴 공간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? 우리는 자주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때때로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로 바뀝니다. 그 단톡방을 나왔을 때 저는 단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가족 안에서 나답게 있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. 이제는 누가 저에게 묻더라도
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. 왜 나왔냐고요? 저는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그건 통제가 아니어야 했어요. 나를 평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나로 존재하게 해주는 관계. 저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게 톡에 답 안 해도 괜찮다. 내 리듬대로 해라. 라고 말해주신다면 그땐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. 가족은 가까울수록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.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진짜 존중이라는 걸. 그 단톡방에서 나왔던 그날 밤 이후 저는 매일 제 감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휴대폰 알림이 뜨지 않는 그 조용함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. 그건 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묵묵히 삼킨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공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.